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는 건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이상 두피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빠지는 그 순간, 우리 몸은 이미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신호를 너무 오랫동안 놓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베개 위에 수북이 쌓인 머리카락을 보고 놀란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매일 샴푸를 할 때마다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얽혀 있는 걸 보면서도 원래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고 넘기신 적은요? 하지만 그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우리 몸속 어딘가에서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조용한 경고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50대 이후 머리카락은 단순히 모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간과 신장, 그리고 호르몬 시스템까지 몸 전체의 상태를 반영합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면 독소가 몸에 쌓이고 그로 인해 혈액순환이 나빠지면서 모근까지 충분한 영양을 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신장의 기능이 저하되면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이 흐트러지고 그 결과 두피는 건조하고 예민해지며 머리카락은 쉽게 끊어지고 빠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몸은 질병이 생기기 전에 항상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신호가 눈에 보이지 않고 소리도 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를 놓치곤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단순히 대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름이 거의 다 떨어진 등불처럼 건강 자체가 조용히 하루하루 쇠약해져 가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매일 식사도 거르지 않고 챙겨 먹고 TV와 광고에서 좋다고 하는 고급 샴푸도 써보고 브랜드도 이것저것 바꿔봤는데 왜 머리카락은 점점 더 많이 빠질까? 누군가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고 또 누군가는 유전 탓이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마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최근 건강 데이터를 보면 팬데믹 이후 한국의 40대 이상 인구 절반 가까이가 탈모 증상이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여성의 경우 특히 50대를 넘기면서 하루에 한 움큼씩 빠지는 머리카락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늘어진 머리카락, 쉽게 끊어지는 모발, 약해진 두피는 단지 노화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진짜 원인을 알지 못한 채 인공향 가득한 화학 샴푸를 더 많이 쓰고 TV 속 기적의 약을 더 많이 바른다는 점입니다. 서울의 한 피부과 전문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샴푸를 할 때마다 수십 가지 화학물질을 두피에 직접 노출시키고 있지만 그 사실조차 모른 채 매일같이 반복합니다. 거품을 내는 성분, 향기를 더하는 성분, 오래 보관하기 위한 방부제까지. 이 모든 화학 성분들이 두피의 보호막을 무너뜨리고 수분을 빼앗고 모근에 필요한 영양을 차단합니다. 그 장벽이 무너지면 두피는 건조해지고 염증이 생기기 쉬우며 그 결과 탈모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라도 머리를 감지 않으면 불편해서 못 견딘다고 말씀하십니다. 냄새가 날까봐, 기름질까봐 걱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매일 거품이 풍성한 샴푸로 머리를 감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매일 강한 세정 성분으로 두피를 씻어내는 행위 자체가 오히려 탈모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인천에 사는 58세의 수진 여사님을 잊지 못합니다. 2년 넘게 머리카락이 점점 얇아지고 빠지는 걸 보며 불안과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셨습니다. 좋은 샴푸를 다 써봤고 심지어 병원도 다녀봤지만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제 이야기를 듣고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화학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줄이고 두피가 숨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연적인 방법을 하나씩 실천하기 시작하셨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몇 주 지나지 않아 두피가 덜 가렵고 머리카락 빠지는 양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녀는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거울을 봐도 덜 두렵고 잠도 더 잘 자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머리카락이 빠지는 진짜 이유를 알고 그것을 우리 몸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꿔보는 것. 그것이 단지 머릿결을 되살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몸 전체의 건강까지 되찾는 여정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작고 간단한 한 걸음일 수 있다는 것.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수많은 사람들의 머리카락을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약하게 만들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머리를 감는 것을 관리의 시작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실 머리를 감을 때 사용하는 바로 그 제품, 샴푸 안에 숨어 있는 성분들이 오히려 두피와 모근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시중 샴푸에는 거품을 내기 위해 계면활성제, 향기를 오래 유지하기 위한 합성 향료, 그리고 제품이 상하지 않도록 만든 방부제가 들어 있습니다. 이들 성분은 겉으로 보기에는 상쾌하고 깨끗한 느낌을 주지만 실제로는 두피를 보호하는 천연 유분막을 완전히 씻어내고 피부 장벽을 약하게 만들며 결국 염증, 비듬, 가려움증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몸은 그 손실을 메우기 위해 더 많은 유분을 생성하려고 애쓰고 그 결과 두피는 더 쉽게 기름지고 불균형해집니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이 과정은 결국 모공을 막고 모근이 약해지고 탈모가 가속화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 걱정스러운 점은 이 성분들이 단지 두피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화학물질의 일부는 두피를 통해 몸속으로 흡수되어 간이나 신장에서 해독 과정을 거치게 되며 그 축적이 반복되면 몸 전체의 피로도, 면역력, 심지어 호르몬 균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폐경기 이후의 여성들은 호르몬 변화에 매우 민감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매일 사용하는 샴푸 속 방부제나 인공향료가 내분비계를 자극하게 되면 그 변화는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 불면증, 안면 홍조, 피로감이 심해졌지만 그 원인이 샴푸일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향기롭고 거품이 많은 것이 꼭 좋은 것일까요? 이 질문을 한 번쯤 스스로에게 던져보셔야 할 때입니다. 화려한 광고 속 샴푸가 약속하는 것은 즉각적인 상쾌함일지 모르지만 진짜 두피의 건강은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쌓이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도 당연하게 그리고 무심하게 샴푸를 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이제부터는 두피가 숨을 쉬고 모근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더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방법으로 전환해보는 건 어떨까요? 곧이어 저는 수많은 분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변화된 이야기를 바탕으로 3가지 자연 솔루션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이 방법들은 비싸지도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우리 집 주방 어디에나 있는 아주 간단한 재료들이며 두피의 밸런스를 회복하고 머리카락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작은 시작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두피를 진정시키고 머리카락을 건강하게 되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방법은 수천 명의 분들이 직접 실천하고 효과를 느꼈으며 무엇보다도 몸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회복을 도와주는 자연적인 접근입니다. 복잡한 성분도 비싼 기기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우리 몸의 리듬을 다시 자연스럽게 되돌리는 것, 거기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사과식초입니다. 식초라고 하면 다소 의아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희석해서 사용하면 두피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두피는 원래 약산성입니다. 그런데 강한 샴푸를 계속 사용하면 그 균형이 무너지고 그 틈을 타서 세균이나 곰팡이, 염증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사과식초는 이 균형을 회복시키고 비듬과 가려움증을 줄이며 모공을 조여주고 두피 환경을 정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수원에 사시는 63세 초희 여사님은 1년 넘게 탈모로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손에 한 움큼씩 빠지는 머리카락, 점점 얇아지는 모발로 자존감까지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가 시도한 것이 바로 사과식초 헹굼이었습니다.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샴푸를 한 뒤 사과식초 1, 따뜻한 물 3의 비율로
희석한 용액으로 머리를 부드럽게 헹구고 따로 다시 씻어내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엔 약간의 식초 냄새가 날 수 있지만 머리가 마르면 그 향은 금세 사라집니다. 한 달 정도 꾸준히 실천하자 머리 빠짐이 현저히 줄고 두피 가려움도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녀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 머릿결이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고 잠도 잘 자요. 이처럼 자연은 우리 몸이 본래 가진 회복력을 자극하고 도와주는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드릴 방법은 바로 베이킹소다입니다. 평소에는 베이킹에 쓰이는 재료로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두피 청소에도 아주 유용한 천연 세정제입니다. 두피에 쌓인 먼지, 과도한 피지, 각질은 모공을 막고 모근을 약하게 만듭니다. 베이킹소다는 이런 불순물을 부드럽게 제거하면서도 상처 내지 않고 두피를 가볍고 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베이킹소다는 알칼리성이 강하기 때문에 주일 2회 정도만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너무 자주 쓰면 오히려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베이킹소다 1티스푼을 따뜻한 물 한 컵에 녹인 뒤 머리를 감기 전에 두피에 뿌리고 2분 정도 부드럽게 마사지한 후 깨끗하게 헹궈주세요. 샴푸 후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무조건 완벽하게 헹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간단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두피가 상쾌해지고 모공이 막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사용하고 난 뒤 머리가 한결 가볍고 시원해졌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작은 재료 하나하나가 두피에게 숨 쉴 공간을 주고 몸이 다시 스스로 균형을 찾도록 돕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특히 관심을 가지는 마지막 자연 솔루션을 소개해드릴 차례입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도 아마 매일 마시고 계실지도 모르는 한 가지 친숙한 재료, 바로 커피를 두피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과식초와 베이킹소다가 두피를 정화하고 균형을 되찾아주는 좋은 방법이라면 이번에 소개할 커피는 그 회복 과정에 생기를 불어넣는 따뜻한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마시는 커피, 이제는 모발 건강을 위한 외용제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두피 아래의 혈액순환을 자극하여 모근까지 영양분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국제피부과학 저널에 실린 한 연구에서는 카페인이 모발 성장 속도를 높이고 머리카락을 굵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데 기여한다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두 가지 중에서 편한 방식을 골라 쓰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샴푸와 함께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인스턴트 커피 3스푼, 따뜻한 물 3스푼, 올리브 오일 또는 식물성 오일 1스푼, 꿀 1스푼, 그리고 평소 쓰시던 샴푸 2스푼을 섞어주세요. 이 혼합물을 손에 덜어 두피에 골고루 마사지한 후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깨끗하게 헹구면 됩니다. 두 번째는 아예 화학 샴푸를 완전히 피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자연 레시피 방식입니다. 끓는 물 200ml에 인스턴트 커피 2스푼을 넣고 녹인 뒤 흑설탕 2스푼, 코코넛 오일 또는 올리브 오일 2스푼을 추가해주세요. 이 혼합물은 두피를 부드럽게 세정해줄 뿐만 아니라 모근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해줍니다. 많은 분들이 커피로 머리를 감으면 냄새 나지 않을까요? 라고 걱정하시지만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물로 충분히 헹궈내면 자극적인 향은 남지 않고 오히려 은은한 자연의 향이 기분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처럼 자연 재료들은 두피를 단순히 씻는 것을 넘어서 회복시키고 편안하게 해주는 진정한 관리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 해도 갑자기 모든 습관을 바꾸면 몸이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께 5주간의 점진적 전환 로드맵을 추천드립니다. 이 방식은 수십 년간 샴푸에 익숙해진 우리 몸이 무리 없이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처음 2주 동안은 기존 샴푸 사용 횟수를 주 2, 3회로 줄이세요.
샴푸를 사용하지 않는 날엔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헹구고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5분 정도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그 자체만으로도 혈류가 촉진되고 두피가 숨 쉴 시간을 벌게 됩니다. 3, 4주 차에는 사과 식초, 베이킹소다, 커피 중 한 가지씩 돌아가며 사용해 보세요. 사람마다 잘 맞는 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두피 반응을 천천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주 차에는 샴푸를 아예 생략하거나 사용량을 최소화한 채 노프 생활에 완전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기입니다. 처음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두피가 스스로 유분 균형을 조절하고 피지선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머리가 예전보다 덜 빠지고 훨씬 부드럽고 윤기 있게 변화되었음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곧 이 모든 변화가 단지 머리카락에 그치지 않고 몸 전체에까지 영향을 주는 놀라운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5주 동안 자연스럽게 전환해 나가면 어느 순간 머리카락뿐 아니라 몸과 마음 전체가 가벼워졌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노프를 실천하신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잠을 더 깊이 자게 되었어요. 두피가 가렵지 않으니 하루가 훨씬 편안해졌어요. 머리가 덜 빠지니 불안함도 사라졌어요. 머리카락은 단순한 모발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 건강의 상태를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머리카락이 빠진다는 건 몸이 스스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두피는 우리 몸의 일부입니다. 뇌와 가까이 연결되어 있으며 많은 혈관과 신경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예민한 부위입니다. 그런 두피에 매일 화학물질을 바르고 문지른다는 건 몸 전체에 매일 부담을 주는 습관을 반복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연으로의 전환은 단순히 샴푸를 바꾸는 것을 넘어서 몸을 더 이해하고 존중하는 생활의 태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특히 50대 이후 몸은 점점 더 섬세해지고 반응이 민감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많은 제품을 쓰는 것보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것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머리를 감을 때마다 사용하던 거품, 향, 냉각제, 방부제, 그 하나하나가 두피에 남아 몸의 균형을 흐트러뜨리고 결국엔 면역력 저하, 수면장애, 피로감, 탈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리를 끊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 습관을 바꿔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저녁 머리를 감을 때만이라도 사과 식초를 희석해서 헹구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혹은 내일 하루만이라도 샴푸 없이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마사지하고 헹궈보는 겁니다. 그 조용한 실천 하나가 쌓이면 몸은 스스로 회복하고 균형을 되찾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건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빠지는 머리카락이 줄고 잠이 잘 오고 두피가 더 이상 따갑지 않을 때,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어제보다 조금 더 편안해 보일 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몸에게 쉼을 허락해 주었구나. 저는 이 과정을 단지 노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건 몸과 화해하고 자연과 다시 연결되는 작은 회복의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탈모로 걱정하고 계실 겁니다. 혹은 비싼 제품을 사용해도 달라지지 않는 머리카락 상태에 좌절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기억해 주세요. 머리카락은 스스로 빠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몸이 우리에게 이제는 바꿔야 할 때야라고 조용히 속삭이는 소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제 머리카락이 보내는 그 신호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모든 변화는 아주 작은 실천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기적은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이 바뀌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영상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부디 주변에 함께 나눠주세요. 가까운 가족, 동네 친구, 늘 마주치는 이웃 중 누군가는 지금 혼자서 조용히 고민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왜 자꾸 머리가 빠질까? 무슨 샴푸를 써야 할까? 이건 혹시 나만 그런 걸까?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 한마디의 나눔이
그분에게는 잃어버린 자신감과 편안함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헛되지 않기를,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다시 빛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조금 더 가볍고 평안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몸과 마음을 위한 가장 작은 결심 하나를 시작합니다. 나는 더 자연스럽고 더 건강한 삶을 선택합니다. 나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이 믿음이 언젠가 여러분을 거울 앞에서 부드럽고 윤기 나는 머리카락과 함께 미소 짓게 만들어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